자, 저 강의 중에 이제 한자를 써요. 한자. 이 한자는 우리 것인가? 우리는 한글이 있단 말이에요. 한글. 그래서 우리 교육정책도 지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뭐 한글을 쓴 세대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한자를 완전히 없앤 세대도 있고, 겸비해서 쓴 세대도 있고, 막 이렇게 돼요. 한자라는 용어의 이 한자가 그야말로 한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중국의 대표적인 주체 민족이죠. 한족이죠. 그 한족이 글자가 된다. 그 다음에 한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글도 있고, 한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약도 있고, 그 다음에 한의학도 있고, 해서 한자가 다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문을 이렇게 쓰면은 남의 글자를 쓰니까 애국자가 아니냐, 애국자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전문 글자라서 한자를 써야 된다 하는 의미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계선이 요렇게 경계가 된 것이 말이죠. 압록강, 두만강의 경계가 된 것이 요게 몇 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고구려는 이 위에 있었고요. 고구려. 그 다음에 고구려가 지나서 통일신라, 고려부터 이렇게 고려, 통일신라 뭐 이렇게 여기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경계선을 가진 게 약 1000년 정도, 1000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지금 보편적으로 생각하기를 요게 우리 땅으로 국한되어 있는 요것도 다시 나누어져 있거든요. 만약에 요것을 경계수로 하면은 고구려는 우리 민족이 안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역사를 반만년이라고 해요. 반만년이면 5000년이에요. 고구려 소리 하면은 뭐 200년, 300년, 서기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여기에 3000년이 사라져 있어요. 3000년이 없어져. 그 지금 이제 그 국사책에서 이제 고조선 소리가, 고조선은 옛날에 있었는데 그 고조선의 내막이 확고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3000년이 이제 고조선인데요. 이 고조선은 과연 한반도 내에 있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밖에 있다면 이렇게.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동양의 문명이 이제 서양에는 인류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기는 넘쳐납니다. 기는 하늘에서 받는 거니까. 그래서 온통 다 기가 있죠. 근데 땅의 기운이 필요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땅은 메말라서도 안 되고 물이 있어야죠. 물 없으면 생명이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생명들이 어디서 발생을 하는가 하면은 강가에서 발생을 해요. 모든 문명들이. 그래서 서양에서는 나인강, 뭐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뭐 이런 문명들, 아랍 문명들, 그 다음에 인더스강, 그래서 인더스 문명, 뭐 이렇게 문명들이 발생하는데, 동양의 대표적인 문명이 뭔가 하면은 여기에
황하가 있다. 황하 문명. 해서 이 황하 문명이라는 문명 속에 지금 우리의 학문이라든지 모든 것이 여기 들어가 있다. 라고 이제 거기에서 하 쪽에, 이 밑에 쪽에 이제 포진하고 있었던 민족이 뭔가 하면은 한족이에요. 그러면서 중국은 중심을 놓고 다 변방에 있는 것을 오랑캐라 그래요. 했을 때 이쪽을 황하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을 뭐라 그런가 하면은 활을 잘 쏜다 그래서 활공자가 들어가요. 동이족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은 우리 여기는요 동이족에 들어가. 동이에 들어간다. 그런데 1906년에 제가 이 내용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인터넷이나 역사 이런 데는 제가 조금밖에 모르니까 그런 것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용영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몽고 지역에 일본 고고학자가 발굴을 하다가 황하 문명보다 훨씬 앞서 있는 문명을 발견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제 세계에 이걸 전달을 했죠. 그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은 요하 문명이라. 그러면은 동이족 문명입니다. 우리 문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도 황하 문명의 근원을 요하 문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건 정식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하 문명이 동북 쪽에 위치하고 있다면 중심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을 중국 문명으로 중화인민 그 문명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공정이 2003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동북공정입니다. 그래서 황하 문명이면은 더 할 필요도 없는데 여기에 요하 문명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은 적석총이라 그래가지고 이쪽에는 그런 것이 주체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돌을 쌓아가지고 이제 그 무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신석기 문명.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빗살무늬, 살인지 쌀인지 요건 좀 이해해 주세요. 빗살무늬. 요것이 이쪽에 주체적으로 나와서 한반도 전역에 이제 이게 포진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가지고 이쪽하고 문명이 다르더라. 근데 이쪽보다는 훨씬 앞선다. 이게 지금 그래서 고구려라든지 고조선이라든지 이런 문명이 여기서 태생된 걸로 해서 우리 문명이 주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확실하게 이제 그 중국 왕조에서 근거를 찾기 어렵지만은 중국의 선대 왕조를 제일 선대 왕조를 뭐라 그런가 하면 하라 그래요. 하나라. 그 다음에 탕왕이 이제 세우겠지만요. 은나라가 다음에 나옵니다. 은나라. 이 은나라가 동이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이족.
그 다음에 이 은나라가 멸망하는 가장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잘 아시는 주지육림이에요. 술이 못을 이루고 고기가 숲을 이루는 그런 폐폐한 달기라는 그 뭐 달기인지 달기겠죠. 달기라는 그 여자가 등장하고 말이죠. 해서 주나라가 이제 서죠. 주나라가 섭니다. 주나라 무왕이 이제 통일을 하고 무왕의 이제 그 이전 어른 문왕을 이제 추대해 가지고 문왕, 무왕, 그 다음에 주공 이런 식으로 이제 엮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제 태공이 나오죠. 뭐 강태공 뭐 이런 분들, 그 다음 백이숙제 뭐 이런 분들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보사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주나라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이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를 뭐라 그런가 하면은 서주라 그래요. 근데 이 주의 대표적인 민족이 누군가 하면은 한족입니다. 한족. 그래서 한족은 동이족이 아니었다. 황하 문명은 역시 공존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요하 문명하고는 이거보다 더 훨씬 근원이 되는 문명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명을 이 문명으로 포함시키려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고구려도 이쪽으로 지금 편입시키고, 그럼 여기도 편입되어 가는 상황. 실제 중국에서는요, 또 그런 사건도 있긴 있었죠. 조선에 뭐 국호는 썼지만은 연호 같으면은 중국 황제의 연호를 썼거든요. 중국 뭐 건용이니 뭐니 이런 연호를 쓰고 중국 가가지고 뭘 받아오고 이렇게 해서 허가받고 뭐 이렇게 연습국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역사가 지나왔는데 이 대륙에서 여기를 독립으로 보겠습니까? 그냥 변방 국가 뭐 이렇게 봐버립니다. 우리는 뭐 독립된 국가다 이렇게 하지만은 저기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주위에 있던 뭐라 그럴까요? 지금 몇십 개의 부족들이 지금 중국에 이제 민족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전에 이때까지는 통용되는 그 글자가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갑골. 뭐 종이가 없어서 거북이 등 배껍데기나 그 다음에 뼈 같은 데다가 문자를 새겨 넣었다. 근데 이 문자가 이쪽 좀 달라요. 그러니까 좀 상형화되어 있고 원시화되어 있는 정형 문자가 아니에요. 정형 문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서주가 이제 서서 이제 동쪽으로 이제 진행을 이제 점령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 여기에 이제 뭐 구사책에서 보셨지만은 한위, 조제, 진연초 뭐 이런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쪽이 그냥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서주가 동주로 오기 시작합니다. 동쪽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 여기에 싸움이 계속 싸우는데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싸운다 해서 춘추 전국이라고 해요. 난세가 나타났어요. 세상이 혼란스럽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이 난세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그야말로 영웅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겠죠.
평화로울 때는 영웅이 필요 없죠. 그래서 장군들도 있을 것이고 장군 계열도 있을 거고 학문 계열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은 이 난국을 평정하고 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이제 나타나죠. 그 여러 제자에 여러 학자들이 선생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생을 따르는 옛날 같으면은 어떤 그 대표적인 스승이 있으면요 따로 출퇴근하고 이게 아니고 그 집단에 그냥 모여 있어요. 그래서 맹자가 어느 나라를 간다 이렇게 되면은 그 제자들이 다 따라가는 것이죠. 수십 명.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집단들이 형성된 제자백가가 이제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사실 이 대륙의 문명의 꽃입니다. 여기에서 동양 아까 정통학문은 다 여기서 형성됐다고 볼 수 있었죠. 우리가 평상시 공부하는 것보다요 시험이 앞에 닥쳤다 그러면은 머리에 불똥이 띄입니다. 파파파파파. 그래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여긴 시험을 안 보니 그게 또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난세에 얼마나 많은 학문 계열이 생겨가지고 난세를 이렇게 저렇게 구제하자라고 했겠어요. 거기에 이제 뭐 잘 아시는 뭐 무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도 있고 그 다음에 도가도 있고 도가는 좀 떠나자 이런 계열이에요. 뭐 그 골치 아프게 뒤싸우고 있냐.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음양가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동양에서 공부하고 있는 음양오행이 음양가의 소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가가 아니고 음양오행이 제가 그 고전을 이렇게 보면요 유가에서 음양오행을 썼는데요 이건 뭐 절대적으로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음양만 떨어뜨려 가지고 뭐 연구했던 뭐 어떤 집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건 소실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하여튼 병가도 있고 뭐 말이죠. 그래서 유가에 그 이제 나중에 한나라 이후에 이제 정식적인 이렇게 책이 나오지만은 유가의 공자가 이제 정리해 놓은 그 서경에 보면은 주서라 그래서 주나라의 그 글을 적어 놨는데 보면은 벌써 오행이 거기 등장합니다. 목화가 토금수가 등장하고 수리가 등장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하고 있는 이 공부가 유가의 공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러고 나서 어쨌든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쪽에서 이게 진 것이 아니라 통일을 해버렸어요. 그게 천하 통일을 하고 하늘까지 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래를 통일을 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서기 전 한 200년이라 보면 되겠어요. 200년 정도. 이 천하를 통일한 이제 하고 나서 진나라가 통일을 하죠. 하고 나서 너무나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전에까지는 천자 밑에는 왕이 있었는데 나는 여기에 삼황 오제가 있어요. 중국에는. 해서 나 삼황 오제만 하다. 그래서 진나라를 처음 세우는 양반이 나 황제다. 라고 자칭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게 진나라 때 시작한 황제라 그래서 진시황.
황제라는 용어는 괜찮아요. 고종 황제. 그런데 절대 쓰지 말아야 할 것이 뭔가 하면은 이 땅은 하늘 아래에 있다면. 그래서 하늘이라는 근원을 아버지로 본다면은 동양도 하늘 아버지예요.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늘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자식. 그게 천자거든요. 천자. 그러면 하늘에 뭐가 계셔야 되는가 하면 천황이 계셔야죠. 그런데 동양에서 이 룰을 무시하고 처음부터 천황이라고 쓴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이죠. 그래서 도덕적인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천황이라는 용어는 이 땅에는 존재할 수 없는 의미인데 동양적 자연 이치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래서 진시황이 이 시기를 되새겨 보니까 또한 전쟁도 문제였지만은 이 시기가 혼란한 것은 또 문제가 뭔가 하면은 사상의 통일이 안 됐다. 그래서 수많은 이 선생이라고 나서고 거기에 집단이 형성되고 막 이 소리 저 소리 막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상으로는 천하를 통일을 못한다. 뭘로 통일하냐? 무력으로 통일한 거죠. 뭐. 아무리 그 육아에서 덕으로 왕도로 통치를 하자 해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통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육아에 이제 공자 밑에 이제 정자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정자 다음에 자사자가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맹자가 공자의 손자다 이렇게 이런 중용을 쓰십니다. 요 정자하고 안자가 있죠. 안자는 대표의 그 제자분인데 돌아가셨죠. 그래서 정자가 받았어요. 해서 자사자, 그 다음 맹자로 내려오는데, 이렇게, 여기서는 인을 주체로 하고요. 의를 주체로 하고. 그런데, 맹자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인간은 본성이 선하다. 해서 성선을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살아가는 전쟁하고 저런 모습을 보니까 악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악한 인간들을 어떻게 선으로 보내야 되느냐라고 방법을 뭔가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뭘로 했는가 하면 예로 하라. 그래야 회복이 된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나쁜 마음을 이겨야 된다. 그게 극기복리의 뭐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자기를 이기라. 극기. 누굴 못 이기는가 하면요. 남을 못 이기는 게 아니라 나를 못 이겨요. 내 마음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예를 여기는 주창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을 너무 직시한 나머지 이 맹자와 같은 계열인 순자께서는 순자는 본성이 악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후학들이 인류의 역사로 볼 때 선을 주창하는 분을 따라가는 게 맞겠어요? 악을 따라가는 게 맞겠어요? 그래서 선 쪽으로 이제 도통맥이라 그러죠. 저들 육아의 도맥이라 그래요.
이쪽으로 내려오고 여기는 조금 별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순자는 이 악을 없애고 선으로 가기 위해서 예가 필요하다. 똑같은 소리예요. 둘 다 예를 주장을 해요. 근데 의미가 다르죠. 본래는 선한데 악을 행하고 있으니 이걸 본래로 가기 위해서 예를 행하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를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것을 예로 바꾸려면 좀 강제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순자 밑에서 공부한 양반이 누군가 하면은 이게 한비자예요. 이 한비자가 뭐의 창시자가 되는가 하면은 강제성을 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법가가 창시가 돼요. 법가가 창시. 이 한비자하고 동문하고 했지만은 나중에 진시황하고 잘 통했던 양반이 이사예요. 이사란 양반. 이 양반이 이제 진시황하고 더 강력한 법계통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상 통일이 안 되니까 기술 서적 빼고는 다 책을 없애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다 불을 뗀 거죠. 다 태워버리자. 책을 다 태워버리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 사람은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묻어버리세요. 묻었어요. 이게 분서갱유. 그래서 아주 그 강력한 법으로 철통정치를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민심이 벌벌 떨고 죽을까 살까 막 이러는데, 정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래가지고 20년, 15년, 20년밖에 못 버팁니다. 해서 망합니다. 그 망하는 것이 너무 심하다 해서 위에서 너무 눌러대니까 밑에서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그 역할을 하신 분이 위에 그런 사람은 다 죽이고 그 다음 책도 없애고 그 다음에 지배층들은 법으로 다스리고 그러면은 위에 사람들이 눌러대고 있으니까 반발자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밑에서. 원래 혁명이라 그러는 것은 밑에서 나옵니다. 위에서 혁명하는 경우는 없어요. 밑에서 와 해야 한번 좀 바꿔주고 그래? 이런 식이죠. 뭐 어느 시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한다면은 저 시골에 뭐 동네 정도를 이렇게 다스리는 정도의 조금 뭐 실력이라 하기보다는 뭐 그런 분이 하나 계신 것이 그 유방이에요. 장수죠. 장수. 해서 올라가서 쳐가지고 한나라를 이제 만듭니다. 한고조죠. 고조. 최고의 할아버지다. 이 조가 있고요. 종이 있는데요. 임금을 지칭하는 용어가. 종은 문을 하신 분들이고 조는 물을 하신 분들. 그러니까 칼해서 무력으로 통일한 분. 해서 어느 왕조도 처음은 조예요, 다. 처음은 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고려 태조. 태조가 뭐, 그 다음에, 조선 태조 이성계. 장군이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은 태종, 세종, 종이 나와요.
이 국가가 안정되면은 이제 문이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태조라고 한고조 이렇게 유방이 이제 나라를 세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도가가 또 법가, 아직도 이쪽이 이제 시작할 때 그 주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육가라는 양반이 있습니다. 육고라 읽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고라 그기도 하고 육가라고. 이 양반이 뭐 줄인 말이지만요, 한고조 유방에게 건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주군께서 마상득지다. 이건 뭐 무력으로 세상을 얻었다는 소리다. 말을 타고 세상을 얻었는데 말을 타고 세상을 다스리시겠습니까? 또 이렇게. 그래서 마상치지소를 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제도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제 건의를 해서, 그럼 사회적인 제도에 가장 적절한 게 뭐냐 해서 여기에 주체가 유가가 들어서요. 유가가 들어서고 거꾸로 아까 도가 법가를 플러스 해가지고 한나라의 이제 문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실적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이전에 혼란됐던 것이 이 한나라가 이제 얼마를 가는가 하면은 서기 전 200년에서 서기 후 약 200년까지 가요. 그러면은 중국 왕조에서 가장 긴 왕조가 한왕조입니다. 400년을 간 왕조가 잘 없어요. 여기에 끝자락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조조가 나오고 그 아들 조비가 나오고 다시 삼국지라는 것이 이제 저 끝에 나오는 거죠. 결국은 멸망을 하지만요. 여기는 이제 서초패왕이라고 그래가지고 항우가 나와서 패왕별인이 하는 것이 여기 또 하나 나오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400년을 이어가면서 안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그 학문 체계, 문명 체계를 문명을 다시 규격화 내지는 정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글자를, 그 다음에 시를, 문을, 약을, 의학을 다 그 시대에 새로 정립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뭔 자가 붙습니까? 한자가 다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자는 한족의 의미인 한나라의 의미가 돼버린, 고착화돼버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한나라의 거기서 따까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각골문이라든지 그 동이족이 쓰던 그 전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우리 민족은 약 1000년, 1500년, 2000년은 요게 경계가 없었죠. 이 위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한나라가 말하는 글자 이런 것들을 규격은 한나라에서 했겠지만 그 전에 글자를 안 썼겠어요? 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글자가 중국 글자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 글자라고 또 해도 안 되고, 왜? 공용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한족과 우리 조상, 우리 민족 조상이 공유한 재산이다. 지금 말이죠. 김치 하나 놓고
일본하고 싸워가지고 우리나라가 해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리랑 하나 놓고 중국하고 하다가 우리가 뭐 세계 등재를 하고 이런 문화 싸움이 일어나는데 한자도 우리가 중국하고 공유했던 재산이 있다. 그런데 조선에 이제 한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두 글자를 갖고 있는 민족이지 한글이 나왔다고 한자는 우리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버리면 안 되는 세계의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뭐랄까요, 절대적 논리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회두로 보면은 한자도 우리 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외국에 계신 분들이 질문이 저한테도 이런 게 옵니다. 뭐 수시로 듣는 질문인데, 너들 한국에 가면은 왜 간판이고 글씨 쓴 게 또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한자를 중국자를 자꾸 쓰느냐 이런 질문을 한대요. 근데 그것은 중국자가 아니고 아주 고래에는 뭐예요? 한족하고 같이 뭐 했던 공유했던 그런 글자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쪽 문명을 인식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동북공정을 시작을 해서 이쪽 전체가 하나의 그 뭐예요? 통합된 그런 문명을 지금 엮어가고 오히려 한족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쪽 문명으로 부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식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는 고구려도 우리의 독립체가 아닙니다. 여기 한 부분 이렇게 봐버려요. 그러니 그리고 지금 우리 땅도 아니고 저쪽에 경계선이 들어가 있으니까 일본이 얼마 해서 팔아먹었네 이런 소리도 들어보셨겠지만은 이런 것조차도 우리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이게 연도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해서 우리나라가 처음에 한의사 제도가 생겼죠. 한약도 생기고.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나라 한자를 바꾸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한약은 이렇게 써요. 우리나라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뭐가 돼버려요? 진짜 중국 것이 돼버렸죠. 그리고 저 앞에 흐르는 강이 한강이에요. 이것도 이걸로 바꾸자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좁은 생각이에요. 진짜 고구려나 이 대륙이 우리의 본토에 해당이 된다면은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워낙 이 한글만 주체로 하시는 분들이 또 입김이 세고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문이 들어가면 안 된다. 중국 글이다. 이런 식으로 논란이 많은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새로 좀 개정도 되고 고쳐진 것도 있지만 그 이전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거와 같다. 그래서 이 한의학의 대표가 황제가 쓴 황제내경이에요. 근데 TV에 나오는 상황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 한을 주체로 하다 보니까 황제내경의 근원이라는 소리를 못하고 어디부터 나옵니까? 조선의 동의보감부터 나와요. 그게 문제죠. 그럼 동의보감은 우리나라의 순수 창작물이냐? 동의보감의 내용이 좋아서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동의보감이 기록한 것이 대단하다 해서 들어간 거예요. 내용의 질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을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올리니까 중국은 황제내경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근본은 여기 있는데요.
우리도 이런 걸로 올리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초 강목, 한약의 근원인 본초 강목을 이제 그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를 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TV 나오면은 꼭 동의보감술을 하죠. 근데 동의보감에 이건 좀 못하지만은 동의보감 내용에서요, 그때 조선이니까 조선 자체 내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 있느냐 하면요, 한 5%가 들어가 있을까 말까요? 그럼 95%는 뭐냐? 95%는 그 이전에 있던 모든 그 책들의, 사실은 대륙의 책입니다. 대륙의 책들의 내용을 여기다가 다 그 질서 정연하게 파트별로 정연한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이제 조선의 향약 집성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우리의 그 토종적인 것을 이제 노력은 하긴 했지만은 그 이후에 나온 것도 사실은 전 대륙이라 합니다. 중국이라 하지 않고 대륙 문명의 의미를 우린 지금 반도에 갇혀 있어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건데 좀 이런 게 아쉽습니다. 해서 저는 중국 거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쓰는 것도 우리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도 있고 해서 좀 안 썼으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전문 공부기 때문에 한자를 쓰는데 이제 이거 자꾸 쓰다 보면은 또 같은 글자들이 자꾸 나오니까 눈에 익숙해집니다. 해서 좀 그건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자, 그러다가 한나라가 400년을 가면은 폐단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폐단이 나오죠. 그래서 한 말에 가면은 육아의 정치도 폐단이 엄청나죠. 계급사회 아닙니까? 양반 쌍놈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400년 살다 보면은 쌍놈이 맨날 쌍놈이고 노비 맨날 노비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좀 이렇게 좀 혁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대로 가는 거죠. 윗사람들이 뭐 정치 권력을 다 갖고 있으니까 바꿀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못 바꾸어요. 이게 하도 세가지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경고해서.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어디로 다 가버리는가 하면은 산으로 숨기 시작을 해요. 그게 어디로? 도가로 들어가 버려요. 도가로. 그래서 한말은 도가화돼 버려요. 밑에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산에 도닦으러 가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한말에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은 이제 불교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불교가. 근데 이 불교도 가만히 보면은 도가하고 좀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자연을 찾고 말이죠. 가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도가의 덕을 받아가지고 불교가, 그러니까 이제는 불교가 없죠. 불교가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해서 이 둘이가 합쳐졌죠. 해서 이제 절에 가면은 우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절에 가면은 부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산신각도 있어요. 산신을 모시는 거. 이 산신은 도가사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합쳐져 있고요. 어떤 문명이 다른 문명 속으로 들어가려면은 안 받아줍니다. 저쪽에서. 그래서 우리 불교가 또 이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반도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신라로 갈 때 안 받아주죠. 그래서 2차도님 순교를 하죠. 순교라 그런 게 나와요. 목숨을 걸고 그것을 전달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순교 없이 그냥 들어와요. 그래서 도가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육아하고 유가, 그 다음에 불가, 그 다음에 신선하는 유불선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도가는 중국에는
사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도가가 그냥 불교 속의 일부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유불무라고 해요. 무속이 지금 유불무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무는 어디서 근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단군이 무의 근원이에요. 우리 토속 종교예요. 무속이 말이죠. 해서 일제시대 때 가장 경계한 것이 뭔가 무속을 없애자 하는 의미가 가장 큰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하시키고 뭐 이렇게요. 해서 무속을 지금 뭐 이제 세계 종교가 여기 다 들어와 있으니까 무속을 아주 나쁘게 보는데 이것도 정식 종교로 인정이 돼 있고 우리 토종 종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역시 유가의 폐단이 극심해가지고 뭐 어디라도 어느 끝에도 이제 폐단이 있기 때문에 망하죠. 그러면은 세계 왕조 중에 한 600년을 간 왕조는 조선밖에 없어요. 어쨌든 600년이 유가 때문에 뭐 조선 말에 우리가 일제 침략을 받았다 뭐 이런 소리를 뭐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좀 바꾸지 못한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600년을 버텨온 그런 아주 철저한 통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 동양사가 복잡하겠죠. 뭐 역사가 분들에게 맡기지만은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뭐 이것이 중국의 학문이 아니고 우리의 학문이었다라는 의미를 한번 부각하기 위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